최근에 이재명 후보님의 자녀분께서 상습 성매매 의혹으로 논란이 되셨는데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사건 하나만이 계기는 아니고요. 민주당이 집권을 한 뒤 켜켜이 쌓였었던 일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씨의 성폭력 사건이나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정권이 연장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다 저한텐 썩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님을 직접 뵙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목표를 듣고 난 뒤에 이분이라면 제가 지지하고 밀 수 있겠다. 특히 화면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여성 안전, 그다음에 인권, 자유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같이 함께 힘을 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칭 페미니스트 신지혜, 윤석열 캠프 합류 이유. 그때는 그 후보님을 조폭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 국민들을 위한 행복권 추구 이런 쪽으로 정책을 내시고 조폭처럼 비춰졌던 자신이 여성 챙기는 남자로 비춰지자 49가지가 다르더라도 이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일치한다면 우리 모두가 손잡고 정권교체에 동참을 해서 토론 때마다 신지혜를 압도했던 이준석 대표, 페미니스트 영입 소식에 그런데 신지혜 대표의 경우는 그동안 표현하는 거 보면 페미니즘과 국힘은 어떤 병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 대표와 여러 설전을 벌인 거 보면 철학이 다름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한 당 내에서 아무리 어떤 지금 말로 어떤 부딪히지 않더라도 그 철학이 병립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충돌한다고 하면은 예. 당대표 의견이 우선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지 위원장이 본인이 지금까지 하던 주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강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들어왔을까요? 이 당에? 그 주장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들어왔을까요? 이 당에? 신지혜, 이 당에 들어와서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말. 우선 조국 옹호. 근데 지금 사태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저는 조국 장관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정말 이제 제3자에서 입장으로 봤었을 때 조국이 사퇴한다 그래서 그럼 검찰개혁이 될 것이냐? 아니죠.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당은 조국 사퇴한 이후부터 봐라.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검찰개혁의 끝이며 검찰개혁 자체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 광장의 200만, 300만의 목소리가 그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목소리가 바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잘못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여 이번 총선 치르겠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검찰개혁은 다음번 총선까지는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도 예를 들어 한국당이 득세를 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게 조선일보 기사로도 좀 나오던니다만 뭐 검찰을 뭐 행정부에서 빼내서 사법부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광주 학살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 비난.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그 시작에 아까 말씀하신 시작에 소수의 의원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소수의 의원이라기보단 그것이 자유한국당 주류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나 그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모두 맨 처음 초반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냥 뭐 역사의 해석 다양한 해석이다. 그리고 또 뭐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축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의 근원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럼 그 발언을 했으면 그날 당일에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이렇게 모든 변명을 붙여가면서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과의 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분들은 많이 화가 나신 상태죠. 지금 광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부정당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광주를 부정해야 이후에 있는 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을 부정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민주화 세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조선일보 비판. 장자연 사건 경찰관을 비롯한 역대 수상자들과
조선일보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반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행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 역사상 한국을 떠나서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그런 정치인들의 부상이 약자를 공격하면서 있는 그 대중 정치인들의 부상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히틀러도 그랬고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소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다라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의 등장은 사실 사회에 저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신지혜는 요단강을 건너갔고 정의당, 평소 신지혜가 어지간히 불편했던 모양. 여지없이 그 속내를 드러내는데 페미니즘 정치, 녹색 정치를 표방했던 신지혜 씨의 기괴한 변절이 놀랍습니다. 신지혜 씨의 배신의 정치는 속도전인가 봅니다.